자, 설 연휴는 잘 사진 좀 쪄갖고 왔는가? 어때? 세정 많이 먹고 왔는가? 좋았어요. 네. 어디 멀리 갔다 왔어요? 아니요. 가까워. 가까워요? 네. 은성이는 어디 멀리 안 갔어? 어디 갔다 왔어? 저 진주 갔다 왔어요. 멀리 갔다 왔다. 수빈이는 포항이랑 대전 갔다. 포항, 대전 멀리 갔다 왔네. 근데 오늘 기분이 별로 썩 좋진 않네. 어때? 컨디션이 별로야? 네. 어? 농구 끝나고 오랜만에 수업이다. 더 놀 수 있었는데 시간 이렇게 굴러가고 기분이 언짢아? 아니야? 그런 거는? 야, 쌍둥이들하고 왜 안 온지 한번 체크 좀 해줘봐. 간다고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은 이제 미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열심히 해서 끝냈어야 되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지난주에 방정식, 부등식 활용도 제대로 다 문제풀이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단원은 속도가 속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 해서 여기에는 좀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분법은 이제 되게 쉬워졌죠, 그죠? 근데 미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많잖아요, 그죠? 네. 공부를 좀 해보니까 미분이 어디에 엄청 많이 활용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활용하면 수학이 조금 더 편해질 수도 있다. 또는 니네가 이제 나중에 이과 계열로 공대 계열로 이제 대학을 선정해서 가면요, 미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배우는 미분은 그냥 깔고 가는 거고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미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과학 이공계 계열 어떤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면 전부 다 공업 수학 또는 미분 적분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적인 거를 다시 배우게 돼요. 그때 가서 다시 배우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인 걸 다 알고 가고 지금 얘가 어디에 필요한지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수능은 미분 적분학 여기가 필수죠. 어쨌든 간에 미적분학이 필수입니다. 대수, 확률 통계, 미적분학 이게 필수예요. 자, 볼게요. 마지막이니까 일단 정리한다 생각하고 미분법은 여기서 뺐어요. 일단은 미분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죠? 예. 자, 접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미분 활용 파트예요. 이제부터는 미분이 어디에 활용되는가. 자, 미분의 정의가 뭐였죠? 변화율이었죠. 변화율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변화율이었어요. 그죠? 그걸 우리는 언제 배웠었냐면 직선을 하면서 배웠어요. 변화율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뭐라고 배웠죠? 기울기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변화율과 관계되어 있어. 그럼 걔는 기울기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어떤 곡선에서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a, fa라고 하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됐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f'A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증가 감소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좀 제일 중요한 건 증가 함수, 감소 함수의 내용이에요. 증가 함수, 감소 함수는 뭐야? 실수 전체 범위에서 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그죠? 그걸 어떻게 판정하죠? f' 기울기가 계속 양수거나 0이어도 된다. 이해했나요? 음수가 되지 않으면 얘는 증가 함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극대극소는 f'x를 했는데 걔가 양수였다 음수로 바뀐다든지 음수였다 양수로 바뀌는 그 지점을 극대극소로 한다. 됐나요? 근데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였을 때는 뭘 따지는 쉬워? f'이 0이 되는 x값 그 지점에서 극대극소가 나타난다. 꼭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 한에서는 요거를 찾는 게 빠르다. 꼭 그렇진 않지만 알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 되게 이제 이 미분을 배우는 목적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분은 왜 배워요?
기울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래프를 유추하겠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래프 개형이 나와 있는 것들은 굳이 그래프의 개형을 미분을 통해서 할 필요 없다. 왜? 어차피 뭐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정해졌으니까. 1참수 증가 감소인 거하고 2참수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개형이. 그죠? 3참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두 번 굴곡이 생기는 이런 형태라고 했습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지겠다 하는 거고, 원래는 그래프는 뭘로? 증감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했어요. 최대 최소 뭐예요? 최대 최소의 정의가 뭐였어요? y 값의 가장 큰 놈, 작은 놈이다. 그러려면 최대 최소를 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요. 그래프의 x의 범위만큼 잘라서 그 범위에서 가장 작은 y 값과 가장 큰 y 값을 찾는 거였어요. 기억납니까? 네, 그게 최대 최소 내용이었고요. 그럼 방정식, 부정식 활용은 뭐야? 방정식 활용은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실근과 연결돼 있다. 그죠? 그 실근의 저기는 뭐예요?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값 이렇게 표현하고, 실근의 개수는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를 따지는 거였다. 맞나요? 그래서 방정식 활용에서는 실근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부정식 활용은 뭐예요? 항상 성립할 조건이 나오는 경우예요. 됐어요? 네. 그럼 항상 성립할 조건은 뭐예요? 최소값이 0보다 크면 항상 성립한다. 이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들이 주가 되는 내용들이었어요.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면 많은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속도, 가속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선 속도, 가속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속도는 뭘까요? 속도란 내가 맨날 알고 있는 V는 V. 속도 어떻게 구해요?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그럼 평균 속도는 뭘까요? 평균 속도는 뭘까요? 평균 속도란 내가 어느 두 지점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는 얼마큼 나왔을까? 평균 속도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그럼 순간 속도는 어떤 한 지점에서의 속도를 이야기하겠죠. 이해했어요? 내가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부산까지 400km예요. 4시간이 걸렸대요. 차키 혹시 어디 있을까요? 거기 있을 거야. 저기 있다. 다시요. 내가 부산까지 400km야. 근데 4시간이 걸렸대. 근데 중간중간에 100km로 달릴 수도 있고 50km로 달릴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그건 다 다른데 평균 속도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 4시간. 그죠? 이해했나요? 거리 얼마? 400. 그럼 얘는 평균 몇 킬로의 속도로 달린 거예요? 100km의 속도로 달리게 된 거죠. 이게 속도의 개념이에요. 얼마? 됐습니까? 네. 다시요. 평균 속도는 뭐예요? 구간 안에서의 시간과 거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됐어요? 그게 뭐랑 비슷해요? 평균 변화율이랑 비슷하죠? 내가 x가 얼마큼 움직였는데 y는 얼마큼 움직였어? 얘가 평균 변화율에 해당됐었잖아요. 이해했나요? 네, 얘는 평균 속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평균 속도는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시간 t 분의 그죠? 거리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이동한 거리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얘가 속도의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속도와 속력 구분하셔야 돼요. 속도와 속력 구분점이 뭘까요? 혹시 속도는 뭐고 속력은 뭘까요? 내가 여기에서 출발을 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부산까지 가는 도중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대전까지 갔다가 됐나요? 뒤로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속도는 마이너스로 읽어야 돼요.
방향,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의 역방향은 마이너스 속도를 읽어야 돼요. 근데 속력은 어떨까요? 실제로 뒤롭게 가진 않잖아요. 갔다 이렇게 가니까 실제 속력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km로 갔다가 80km로 돌아와. 그러면 100km로 갔다가 80km로 돌아오는 건 마이너스 속도여야 되고요. 그죠? 속력으로 보면 80km 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에는 속력을 표시하지 속도를 표시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속도를 가지고서 속력을 표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은 뭐냐면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입니다. 이해했나요? 네, 속도의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읽습니다. 혹시 속력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최대 속력은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속도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 속도는 얼마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는 못 읽어, 그치?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근데 최대 속력은 이러면 절대값이 큰 놈이 최대 속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얘가 시간이 어떤 한 지점으로 가. 내가 대전 톨게이트를 딱 지날 때 속력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그럼 결국 걔는 뭐 해주면 돼요? 리미트 해주면 되겠죠. 리미트 변화율. 얘가 뭐예요? 결국 미분법이었죠. 그죠? 도함수.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네, 미분 계수였어요. 어떤 한 점에서의 변화율. 그걸 우리는 순간 변화율. 됐나요? 그 미분 계수. 기억했습니까? 네. 그러면 매 순간의 변화를 식으로 표현해. 그건 뭐야? 도함수. 됐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속도는 거리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거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거리가 있어. x라고 하는 거리, x 킬로미터, 뭐 x 미터 이렇게 거리가 있어. 이 거리, 이 순간순간의 시간, 그 순간에 움직인 거리. 그리고 따지기 어렵잖아. 얼마큼 움직인 순간이. 그죠? 맞아요? 그래서 리미트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긴다는 거야? 도함수가 생기는 거지. 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거리를 만약에 t라고 하면 xt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간에 따른 거리예요. 시간에 따른. 내가 얼마큼 1시간 이동했는데 얘는 몇 미터 갔어.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잖아요? 미분? 네. 그러면 그건 뭐가 된다는 거야? 변화율이 될 거니까 이동 거리, 시간분의 이동 거리. 얘는 뭐가 된다고?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로 나타난다는 거야. 거리가. 내가 움직인 거리가 x로 나타나. 걔를 미분해버리면 뭐가 된다고? 속도가 되는 거야. 시간에 따른 속도. 됐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가속도는 뭘까요? 가속이라는 건 뭐야? 얘를 들어본 적 있죠? 네. 속도가 변하는 거야. 가속은 뭐야? 만약에 내가 가속을 시켜. 그러면 내가 일정하게 가지 말고 막 더 빠르게 가는 거. 이런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도 속도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속도가 변해.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가속도라고 부르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가속도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를 뭐 해주면? 미분해주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그죠? 어렵지 않지, 그지?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해 보면 됩니다. 엄청 생각보다 쉽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래요. 이거 또한 뭘까요? 얘도 시간에 따른 변화율 아닌가요? 맞아요. 그죠? 예. 얘도 시간에 따라서 얼마큼 움직였냐 이런 얘기지. 그지? 근데 얘는 어떤 내용이냐면 시간에 따라서 이 길이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간에 따라서 이 넓이는 어떻게 변하겠어? 시간에 따라서 이 부피는 어떻게 변하겠어?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때요?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 뭐 한다는 걸까요?
미분해주겠다 이런 얘기겠지, 그지?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길이에 대한 이놈이 있어 이래요. 그럼 이놈은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미분해주면 시간에 따른 변화율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큼씩 늘어나겠어? 이런 걸 물어날 거란 말이야. 얘가 1분에 3cm씩 늘어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얘는 10분에는 얼마큼 늘어났겠니?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또는 그 시간이 5초일 때는 얘가 변화율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미분해서 5 대입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 거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넓이도 있을 수 있어요. 넓이도. 어떤 원이 있는데 원이 1cm 원이 있었어. 반지름이 1cm. 근데 얘가 반지름이 1초에 2씩 늘어나. 2cm씩 늘어나. 그럼 t초 후에는 얼마큼 늘어나? 2t만큼 늘어날 거 아니야, 그죠? 이 시간에 따라서 그만큼 늘어날지. 근데 넓이는 어떻게 돼? 파이 r 제곱이니까. 그쵸? 그래서 역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는 되게 쉬워. 문제 풀이는 되게 쉬워. 내용을 이해하면 문제 풀이 엄청 쉽거든요. 미분하고 t 대입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정확히 내가 이해했느냐가 중요할 거 아니야. 문제가 해석돼야 되잖아요. 정형화되어 있는 거는 쉬워. 근데 또 변형되는 것들은 니네가 그 식을 세워야 되고 그 식이 t로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것들만 좀 이해하면 돼요. 이것도 역시 미분하면 시간에 따른 넓이 변화율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부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피도 시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한다. 부피 변화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진 않죠, 지금? 그러니까 미분 한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요. 자, 원점에서 수직선상에 점 P가 있어요. 점 P가 있는데 잘 들어봐. 수직선상에 점 P가 있는데 얘가 원점으로부터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저는 뭐 하나 잘 봐야 돼. 원점이 여기야. 얘가 이동해. P야. 됐나요? 근데 이 이동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FT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동한 위치예요. 자, FT는 T 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15T예요. 일단 만약에 T 0 대입하면 원점에 있죠. 0에 있죠. 그죠? 시간에 따라서 얼마큼 움직이겠죠. T 1 대입하면 어디가 있고 T 2 대입하면 어디 가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얘는 어때요? 뒤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겠지. 무슨 말인지 됐나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서 뭘 물어봤냐면 첫 번째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t가 2일 때, 시간 2일 때 p의 속도, 가속도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네,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대요.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 아까 선생님이 이거 살짝 얘기했는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 점.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는 거야? 생각해봐, 니네가. 운동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 내가 이렇게 가다가 운동 방향 바뀌었어. 이런 얘기잖아, 그죠? 언제예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운동 방향 바꿨어. 그럼 언제냐는 거야, 얘가.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지면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속도와 속력 얘기해 줄 때, 그지? 네, 내가 이렇게 갈게 플러스인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됐어! 그럼 뭐야? 운동 방향이 바뀐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뭘 보면 되는 거야? F 프라임, 그죠? 이해했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T가 1부터 4초 사이에 속력이에요. 여기 할 말이에요.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랬어. 속력은 정의가 뭐야? 절대값 속도야. 절대값 속도 알겠죠?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선 얘는 3차 함수고요. 맞나요? 한번 미분해보고요. F 프라임 T 한번 해볼게요. 미분해볼게요. 얘는 속도 T인 거 이해했죠? 거리에 대한, 위치에 대한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속도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얘는 3T 제곱 18T 15 이렇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 3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인데 결국 얘가 0 되는 지점이 요 놈하고 요 놈일 거라는 거지, 그지? 0 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 이렇게 되니까 얘는 1하고 1초일 때하고 5초일 때란 얘기네, 그죠? 이해했나요? 요거 이해했어요? 진짜 이해했어요? 자, 얘는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0이었다가 기울기가 음수 이렇게 되는 지점이네, 그치? 혹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은 언제예요? 1초랑 5초 사이에 있네. 1초일 때랑 5초일 때겠네, 그러면. 2번 답. 됐죠? 자,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2초일 때, 2초. 여기 2초일 때 속도 구하라 그랬어요. 됐나요? 그럼 여기 2초일 때 속도니까 여기다가 T, F, 프라임 2 이걸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3, 2의 제곱, 마이너스 18, 2, 15 이걸 구하시오. 이래요. 됐나요? 네. 그래서 얘 계산해보면 얼마야? 4, 3, 12, 36, 15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10인가요? 아닌가? 27 마이너스 9네요. 자 얘는 그럼 뭐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9면 얘들아 마이너스 9면 무슨 뜻이야?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지? 거꾸로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1초부터 4초 사이 1초부터 4초 사이 여기 4초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속력을 구하시오 이래요. 우선은 요 놈이 지금 이 그림을 다시 갖다 그려볼게요. 얘가 그림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1초, 5초. 근데 얘가 실제로 해보면 얘가 0 되는 지점이니까 요 1초와 5초에서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예요. 여기 3초일 때가 이건 2차 함수, 이거 미분은 2차 함수잖아, 그죠? 얘예요, 얘가. 얘는 3차 함수 저거고, 그지? 요 두 가지 그래프 잘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지점 1에서 얘는 양수였다 음수 바뀌고 음수였다 양수 바뀌는 요 지점이 뭐라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속도인데 속도가 얘가 3일 때는 값이 얼마를 가져요? 속도. 그러면 F 프라임 3 얘는 얼마를 가져요? 3, 27 3 54 플러스 15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이 얼마예요? 3일 때 42 맞나요? 12 마이너스 12네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12는 최소값이지만 얘를 절대값 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하면 얘를 절대값 하면 왜 속력을 물어봤잖아요. 네. 절대값 하면 얘에서 제일 큰 놈을 갖겠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치? 네. 1초부터 4초 사이에 잘라봤자 얘가 이렇게 생겨되니까 3에서 제일 큰 속력값을 갖는 거예요. 그게 얼마야? 이거의 절대값. 됐습니까? 그래서 12가 최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t가 얼마일 때? t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자, 그다음. 야, 이거 지금 찍고 있니 근데? 네. 자, 그 다음 한번 또 볼게요. 지면으로부터, 잘 봐. 지면에서부터 60m 떨어져 있어. 지면에서 60m 떨어져 있는 여기에서 내가 공을 이렇게 수직으로 쏘아 올렸어. 이런 내용이야. 여기가
지면인데 여기가 60m 지점이에요. 됐나요? 여기서 내가 공을 위로 쏘아 올린 거야 이렇게. 그럼 언젠가 떨어지겠지, 그지? 이해했나요? 네. 요거 이해했어요? 이때 쏘아 올렸을 때의 속력이 얼마냐면 20m/s야. 1초에 20m를 올라가게끔. 그렇지만 얘는 한정 없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왜? 뭐가 있으니까? 중력이 있으니까 언젠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얘는 이 지점은 무슨 지점일까요? 높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죠. 높이가 최대인 지점이에요. 이 높이가 최대가 됐다는 거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잘 들어야 돼. 높이가 최대다. 그러면 방향이 위로 올라가다가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얘는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됐어요? 방향이 전환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뭐가 0이어야 될까요? 속도가 0이어야 됩니다. 잠깐이라도 섰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거야? 속도가 0입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나갑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이 있어요. 요 지점은 그럼 무슨 지점일까요? 여기 봐야 돼. 요 지점 무슨 지점일까요? 높이가 0인 지점이죠. 높이가 0인 지점. 그럼 여기서 딱 보면 높이가 0인 지점에서는 뭐가 제일 클 수 있을까요? 속력이 제일 클 수 있겠죠. 생각해봐봐. 여기서 얘가 이렇게 쏘아서 올려서 그럼 여기 올 때가 속도가 20m/s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갈 때 내려온 다음에, 그치? 근데 그것보다 더 가속도가 붙었을 거야, 그죠? 이해했나요? 그럼 얘는 뭐가? 속력이 최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예,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높이 h를 봤더니 높이 h는 어떻게 생겼냐면 60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 이렇게 생겼대요. 봐봐. 높이야, 높이. 시간에 따라서 높이를 봤더니 t가 0이면 60인 거 이해했죠? 이해했어요? 그럼 만약에 얘를 미분해 얘는 뭐가 된다고? vt 속도가 된다고 했어, 그죠? 얘는 없어지고요. 20 마이너스 10t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요거 이해했어요? 됐어요? 자, 1번입니다. 문제 1번이에요. 최고 높이는 얼마냐 물어봤어. 최고 높이는 언제 나온다고? 최고 높이는 속도가 0되는 t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0되는 t는 얼마예요? t가 2일 때겠죠. 그죠? 높이는 h 여기다 넣어야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요. h는요. 60 플러스 40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서 최대 높이는 얼마냐? 80m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두 번째입니다.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속도를 물어봤어요. 이거 순간 속도. 그 순간 속도니까 마이너스 그냥 쓰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 순간 속도예요. 지면에서의 속도를 물어봤어요. 그 우리 속도는 늘 요거 따지면 되겠지, 그지? 네. 근데 뭐가 0일 때 따져야 되겠어요? 높이가 0일 때죠. 높이가 0일 때. 그죠? 네. 그래서 높이가 0 되는 점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60인데 얘가 0 되는 t를 찾으세요. t는요. 뭐하고 뭐 나오냐? 뭐하고 뭐 나올까요? 마이너스 2랑 6이 나오네요. 여기서 마이너스 2는 왜 나왔을까요? 얘가 여기서 던졌잖아. 여기서 던지면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6초인 거고. 이해가 됐어요? 그럼 t가 6일 때 속도니까 여기다 넣어야겠지, 그지? 속력이 아니라 속도니까 여기다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v 6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0 마이너스 60.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0이에요. 속력을 물어봤으면 절대값 씌워주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내용이 이런 거예요. 3m 아래, 3m 이 뭐죠? 가로등. 3m 가로등. 3m 가로등이 있어. 이 밑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어. 이 사람 키가 1.8m야. 자, 이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로등 밑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어때요? 없어. 그러다가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거에 맞게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이해했나요? 상황 이해했어요? 자, 요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근데 얘가 매초 속도에 해당되죠. 매초 속도 1.6으로 간대요. 매초 그럼 1초에 1.6m 가는 거 2초면 곱하기 3초면 곱하기 3, 10초면 곱하기 10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t초면 곱하기 t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매초 1.6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인 거리는 그러니까 1초에 1.6 가는 거야. 이건 거리의 개념이야. 알겠죠? 네. 미안, 거리의 개념입니다. 매초 1.6 이게 속도잖아요. 그죠? 이해했나요? 근데 거리는 1초에 2초에 3초에 이렇게 변할 거니까 1초에 1.6 2초에 이렇게. 알겠죠? 네. 요게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얘가 요만큼 움직였을 때 그러면 이 그림자 이거 여기서 물어보는 거 두 가지예요. 잘 봐주셔야 돼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그림자 끝의 속도. 요 그림자 끝.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 것이 속도. 됐나요? 요번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가 원래는 여기 있을 때는 요만큼 있었었는데 얘가 요만큼 움직였어 그랬더니 요만큼 생겨. 여기까지 움직였더니 이만큼 생겨. 이런 얘기지, 그지? 길이의 변화예요. 요거 이해했을까요? 네. 얘는 지금 속도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죠? 그림자 끝의 속도 이런 거고요. 이해했어요? 지금 두 번째 물어보고 싶은 건 그림자 길이가 어떻게 변화하겠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됐나요? 이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냈고요. 1번. 자, 두 번째는 뭘 내냐면 그림자 길이 변화율을 물어봤어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얘가 지금 봐봐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어. 그럼 그림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야. 알겠죠? 이해했어요? 네. 자, 그거를 우리는 FT라고 움직인 걸 FT라고 볼게요. 얘를 F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1.6t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림자잖아, 그림자. 얘는 그러면 LT라고 할게요. 길이의 변화, t에 따른 길이의 변화, LT. 자, 이거 이제 다 이제 써먹었어.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변하겠어에 대한 얘기. 그림자 끝의 속도니까. 네.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봐봐요.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우리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봐봐요. 전체 이 삼각형에서 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무슨 관계예요? 닮은 관계죠. 그죠? 맞나요? 맞아요? 그럼 이제 닮음을 이용해 볼게요.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랑 같은 거 이해했나요? 됐어요? 네. 그럼 요 길이는 그럼 우리 요 길이는 어떻게 나타내요? FT
마이너스 1.6t 이렇게 나타내겠지, 그지? 요 길이. 네. 요 길이는 이 길이에서 요 길이 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ft하고 1.6t를 빼준 거 대 요 길이 전체 길이 할까요? ft 그냥 ft 할까요? 이 길이 대 요 길이는 1.8 대 3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지. 네. 그래서 요게 정리해 보면 3 대 5인가 그래요. 6 3 나눠봐. 6 나눠봐. 6 3 6 5 3 대 5 맞아요. 자, 그러면 3 대 5 됐나요? 네. 그럼 요거 이제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시면 3ft 5ft 마이너스 요거 8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t는 어떻게 나오냐면 FT는 4t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길이는 1초에 얼마큼씩 그림자가 빨라진다는 거야. 1초에 4m씩 간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내가 1초에 1.6m씩 가면 그림자는 1초에 4m씩 도망가 이런 얘기라고. 이해했죠? 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에 뭘 구하래요? 그림자 끝에 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f't는 어떻게 돼요? 4. 됐죠? 그 다음 요 길이는 아까 LT였는데 LT는 뭐였어요? FT-1.6T 이렇게 됐었죠? 근데 아까 FT가 뭐였었어요? 4T였잖아요? 그럼 결국 얘는 2.4T가 되고요. 그림자의 변화율 물어봤으니까 L 프라임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2.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감독님 상담 나오신가요 지금? 지금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랑 해도 돼요? 시험 봤어? 네. 벌써? 네. 학생 나왔어? 네. 학생 아니요, 어머니 오셨죠? 그럼 잠깐 기다리라고 해.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요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릇에 내가 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야. 원뿔 모양의. 근데 이 원뿔은 여기가 5m고요. 요 높이가 여기서부터 높이가 10m예요. 자, 근데 얘를 물을 붓기 시작했더니 이렇게 물이 차 올라오겠죠? 물이 차오를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네. 그럼 물이 차오를 때마다 이 원의 그 표면의 넓이도 바뀌겠지, 그지? 시간에 따라서 부피도 바뀌겠지, 그지? 그럼 이건 뭐예요? 넓이의 변화율 또는 부피의 변화율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얘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자, 우선은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이죠? 그럼 결국 이 큰 삼각형의 높이 대 밑변은 2대 1이잖아. 네. 그럼 요 길이도 2대 1이겠지? 네. 이해했어요? 여기가 높이가 h일 때는 r이라고 보면 됐습니까? r과 h는 어떤 관계예요? r 대 h는 1대 2 관계죠? 그래서 h는 2r인 것까지 이해됐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면 매 초 높이가, 잘 들어봐, 높이가 1cm씩 올라간대요. 그럼 봐봐요. t는 1t에 해당되겠죠. 1t. t가 1t면 r은 얼마예요? 야, t가 1t면 r은 얼마예요? t가 1t야. h 1t. 2분의 1t가 되겠죠. r은. 여기까지 됐어요? 자, 우리가 넓이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원넓이니까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이해했어요? 네. 근데 얘를 t로 고쳤더니 파이 2분의 1 t 제곱 이렇게 되고 4분의 파이 t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V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렇게 구하는 거 이해했고요. 3분의 1 파이 R 2분의 1 T 이렇게 되겠죠. 정리했어요. 이거 제곱이고요. 그러면 얘는 12분의 파이 T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까지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에 뭘 구하고 싶은 거야? 변화율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S 자,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정리해보면 뭐예요? 2분의 파이 T 이렇게 되고요. 얘는요? V T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4분의 파이 T 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얘가 몇 초일 때 넓이 변화를 물어보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뭘 해주면 돼요? 6초일 때래요. 6초일 때. T가 6일 때. T가 6일 때. 여기다가 6 대입해 주시면 6초일 때 넓이가 순간 변화율이 얼마냐? 부피가 변화율이 얼마냐?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그죠? 네, 내용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내용 파악해야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도형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95페이지, 96페이지 확인 6, 확인 7, 그 다음에 뒤에 확인 8, 확인 9 해보시면 됩니다. 네.